자, 그 로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이 회로도에 그 이제 로직 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자 회로를 안 들은 친구가 있다고 해가지고 음, 아주 간단한 것만 기본적인 거 꼭 알아야 될 거, 그런 거를 좀 설명을 해주고 싶네요. 자, 우선은 가장 기본은 0과 로우죠. 우리가 보통 전자 회로나 우리가 제어기 보드 할 때 뭐 예를 들어 하이다 로우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이는 1, 로우는 0이라고 하잖아요. 하이나 로우가 가지고 있는 좀 더 정량적 의미는 좀 이따 나와요. 좀 이따 이제 실제 정기적 신호 규격이 뭐냐는 나오니까, 우선은 뭐 우리가 말로 뭐 신호를 하이로 줘라 로우로 줘라 뭐 이런 말을 한다면 어 일단은 전압이 높다, 전압이 낮다, 약간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 일단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 로직 게이트 종류가 몇 가지가 나왔는데, 아주 기본적인 거고 기호나 이 진리표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전자과 나온 사람은 거의 뭐 암기하거나 암기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료를 보는 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근데 전기과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까 자주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주 우선 버퍼라는 기능이 있고요. 인버터, 오와, 엔드, 노어, 낸드, XOR, 엑스노어. 이 빨간색 동작되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 버퍼는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인버터는 반전하는 거고, 오와는 어느 한쪽이라도 1이 켜져 있으면 되죠. 엔드는 동시에 1이 켜졌을 때, 노아는 둘 다 0일 때, 낸드는 0이 하나라도 있을 때, 엑스오와는 신호가 서로 다를 때, 엑스노어는 신호가 서로 같을 때. 굉장히 간단한 로직이고 뭐 심플 로직이라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써요. 제어기 설계하거나 아주 특수한 어떤 두 가지 조건을 합쳐야 하는 경우 굉장히 쓰고 많이 쓰고, 심지어는 우리가 코드로 구현할 때조차도 가끔 이런 로직 조건을 따릅니다. 그래서 개념을 알고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적인 거긴 하지만 우리가 디플립플롭이라는 소자가 있어요. 플립플롭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최소 단위의 소자죠. 1비트. 그러니까 0이나 1을 저장하는 1비트의 최소 정보를 저장하는 부품이고요. 정보가 저장되는 순간은 이 클럭이 들어갈 때 0이면 1, 1이면 0 이게 들어가고, 클럭이 없으면 전 상태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정보는 클럭이 바뀔 때 정보가 저장이 되는데, 클럭이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클럭이라면 이게 라이징 신호가 있는 요 트랜지션 구간에서만 정보가 전달이 되고, 나머지 구간들은 정보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문서 오류인 것 같긴 한데, 여기 클럭이 라이징 일 때예요. 기본적으로
라이징이 아닌가? 이거는 라이징 맞는데. 라이징 맞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JK는 이 J핀의 상태가 저장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요 1일 때, 입력이 동시에 1일 때는 원래는 반전된다? 뭐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JK를 뭐 자주 쓰지는 않는데 보통 D를 많이 쓰고요. 뭐 이것도 또 어떻게 응용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렇게 동시에 1이면 상태가 반전되는 이런 조건을 또 쓰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도 있다. 또 알고 있으면 또 어떻게 또 유용하게 쓸 날이 오겠죠.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게 다 지금 실제 심플 로직이라는 어떤 제품으로 이렇게 한 개의 기능을 하는 실제 피지컬한 부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능 하나를 쓸 때 정확하게 요거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기능들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사실 뭐 그런 이제 로직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를 좀 설명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여기도 있지만 하이는 1이다, 로우는 0이다 할 때 이거는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실제로 하이가 되는 조건들은 레인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5V CMOS라고 하면 V in H, 그러니까 입력이 하이로 인식되는 조건이 여기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VIL 0으로 인식되는 구간은 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IC 종류 CMOS, TTL, LVDTL 2.5, 1.8, 1.5, 1.2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입력으로 인식되는 전압의 조건은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 녹색 라인에 해당하고요. 여기가 로우고 여기가 로우고 하이로 인식되는 구간은 여기에요. 하이로 인식되는 구간 이렇게 요거는 모두 하이, 그리고 얘는 로우. 그래서 이제 이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좀 가끔 착각을 하는 게 하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 3.3V 소지하면 3.3V가 출력이 되고 3.3V가 입력된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받아들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LVTTL, 뭐 대표 LVC 뭐 이런 거 대표적인 소자 LVC, 로우 볼테이지 CMOS 뭐 요 약자인데 여튼간에 이런 경우에 2V부터 3.3V가 하이로 인식되고요. 0.8V부터 0.8을 먼저 얘기하면 안되나? 0.부터 0.8V까지가 로우로 인식돼요. 요거를 좀 이해해 하라고 요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우리가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전자회로 하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하이라는 조건이 5V 수조에서는 5V만 하이가 아니라 대충 3.5에서 5V까지가 하이고 로우는 0.5니까 0.3이니까 한 1.5V부터 0V까지가 로우인 거죠. 레인지가 있다는 거예요. 유효한 범위의 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다. 이거 이해해야 된다. 이제 궁금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운데 VT는 뭐냐? VT는 뭐냐면요, 높은 확률로 VT보다 크면 거의 하이가 될 확률이 있고요. VT보다 낮으면 거의 로우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VT 근처 전압은
부품 개개별 특성에 따라서 하이나 로우의 상태가 명확하지 않아요. 확률적이에요. 그래서 신호 지연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여기 중간에 애매한 전압에 걸리면 정확하게 소자들이 로우인지 하이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근데 높은 확률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확률로 VT보다 크면 하이, VT보다 작으면 로우인데, 높은 확률이라고 했지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그런 건 요 위쪽 조건, 아래쪽 조건, 이게 항상 확실하게 움직이는 조건인 거고, 요 가운데 거는 약간 확률이다, 항상 그렇지 않다. 제조사나 부품 특성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러한 증상들이 왜 생기냐면은 물리적으로 동작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력 전류, 이상적인 경우야 출력 저항이 0옴이라면, 이상하게 그렇네요. 0옴이라면 내가 5V 출력을 내더라도 전류는 무한대가 흐르는 게 맞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근데 그런 부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5V가 나갔을 때 0옴이 걸리면 이 IC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전류량이 나가는데, 이런 거는 보통 로직 소지하는 대부분은 20mA 정도 혹은 10mA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치가 당연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하 저항도 0옴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대충 5V에 20mA면 출력 저항이요, 최대치 기준으로 따졌을 때 대충 0.25kΩ, 한 250옴이 한계네요. 그러니까 여기 250옴보다 작은 저항이 달리면 전압이 낮아져요. 여기 나와 있지만 전류가 높아지면 전압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로직 신호의 출력 핀 전압이 예상보다 너무 낮으면 뭔가 그 핀이요, 많은 출력 전류를 내고 있고요, 출력 전류가 나가고 있다는 건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시고 눈치껏 이 출력 전압이 내 예상 범위보다 낮다면 뭔가 의심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전류가 이렇게 풀업 조건이 걸려서 전류가 오는 경우, 전류가 증가하면 이 소자가 계속 출력을 0V로 묶는 게 아니라 점점 증가해요. 즉 밖에 있는 이 저항이 풀다운 저항으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많은 전류가 흐르겠죠. 그렇게 되면은 로직이 아무리 0V, 그러니까 로우, 제로라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도 전압이 계속 상승하다가 소자가 타거나 과도 조건으로 출력 전압이 로우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전압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료도 보시고 이해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우선 뭐 그 정도고요. 그리고 이거 잠깐 끊고, 자 이어서 우리 회로도에 그 로직 소자들이 좀 사용되는데요. 물론 표준 로직도 쓰지만 그 리틀 로직이라고, 리틀 로직이었네요. 심플 로직인 줄 알았네. 여튼간에 뭐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그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지만 요새는 이제 제품군이 다양해지면서 조그만 패키지에 딱 필요한 아주 특수한 로직 기능, 그런 것만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옆에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어
보통은 패키지 하나에 4개에서 6개까지의 로직이 들어간 그 표준 로직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싱글 게이트나 그 듀얼 게이트로 작게 만들어진 패키지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고, 그런 거를 우리가 리틀 로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 일단 회로도 그릴 때요. 근데 이게 만약 ORCAD 회로로 그리면 이게 호모지니어스, 여기 A라고 했지, 호모지니어스 파트로 하고 이거를 4개 아니면 6개 이렇게 입력을 해서 동일한 라이브러리가 여러 개 그려지도록 하는 옵션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 이 패키지는 하나의 부품인데 ORCAD 같은 회로도에서는 4개나 6개로 쪼개지죠. 그래서 막 부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부품을 아트워크하면 이렇게 됩니다. 막 여기저기에서 막 신호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근데 이 리틀 로직을 쓰면 내가 필요한 적재적소에만 딱 넣어주니까 회로가 간단해지죠. 간단해지고 그 중에 내가 사용하는 거랑 사용하지 않는 거가 있어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거는 또 이제 안 쓰거든요. 근데 이런 거가 없어지는 거죠. 2가지 장점. 회로도를 훨씬 간결하게 하고요. 회로도가 간단함과 동시에 PCB 구조도 간단해져요. 하고 두 번째는, 두 개 다 얘기했네요. 그렇죠? 회로도가 간단하다. 그리고 PCB도 간단하다. 두 번째는 패키지가 작다. 하고 버리는 유휴 소자가 없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 지금 쓰고 있는 게 뭐 다는 쓰는 건 아니고요. 여기 쓰는 것 중에 제품군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옆에 제품군이 몇 개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LVC 요거 한 개만 볼게요. LVC 한 개만. LVC가 선정한 이유는요, 우선 사용 전원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LVC가 굉장히 넓고, 연구실에서 쓰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제일 넓고, 3.3이나 5V에서 쓸 수도 있고, 신호 지연도 굉장히 빠르고요. 출력 전류는 24mA라서 뭐 LED라든가 뭐 포토커플러, 뭐 아니면 뭐 아주 중요한 어떤 제어 신호들 같은 거, 이런 거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인풋 톨러런스가 5.5V라서 3.3V 전압을 써도 5.5V 신호를 인터페이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여기도 제품군이 뭐 있는데, 딱 봐도 LVC가 제일 많아요. 그죠? 맞습니다. 나온 지도 오래됐고, 뭐 시장에서 검증도 많이 됐고, 뭐 점차적으로 TI의 제품군들은 이렇게 뭐 저전력화되고 크기가 작아지고 있는 추세기는 한데, 뭐 연구실에서는 여하튼 간에 3.3V나 5V를 많이 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할 로직이랑 관련된 거지만 이런 싱글 게이트 쓸 일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LVC를 쓴다고 치면, 이렇게 LVC 어디 갔어? LVC 쓴다고 치면 여기 A라고 찍혀 있는 거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A라고 찍혀 있는 거. P는 계획 중이라서 없다고 하네요. 근데 여튼간에 보면 00 그러면 이 채널 랜드, 이게 00이죠. 02 노어, 04 인버터. 04와 14의 차이는요, 약간 있는데, 이게 이제 슈미트 트리거가 있냐 없냐. 여기서 보면은 둘 다 인버터지만 슈미트 트리거가 있는 건, 아까 VT가 슈미트 트리거 조건이었나? 그랬나 보네. 제가 아까 설명을 하나 잘못했네요. 나중에 고쳐야겠네. 예를 들어 0에서 3.3V고 VIH
VI로 VT 있잖아요. 슈미터 트리거가 있는 게 이거예요. 14 가운데 기준으로 위 아래. 그리고 슈미터 트리거가 없는 공사는 이렇게 어떤 특정 범위에 묶여있는 이런 동작을 하죠. 나는 VT를 가운데 전압이라고 생각했지. 여튼간에 이렇게 인버터라고 해도 특성에 따라 약간씩 부품 파트 넘버가 틀려요. 또 인버터지만 06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오픈 드레인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04, 06, 14가 다 인버터예요. 얘네들이 모두 다 인버터다. 근데 얘는 노멀하고 얘는 VT가 가운데 정해져 있고 06은 출력 핀이 이렇게 오픈 컬렉터를 쓰는 오픈 드레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 출력의 저항이나 어떤 부하를 연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고 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04, 06, 07, 14 아니면 17 이런 거 많이 쓰고요. 버퍼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쓰고 낸드 노아, 엔드 낸드 이런 거 기본 로직 소자들 5화 이런 거 3위 하고 이런 거 1, 2, 5 버퍼요. 제어 신호가 달린 버퍼 아니면 74 디플립플로 79 이런 거 플립플롭을 써요. 실제로 싱글 소자로 해서 여기 있는 테이블들을 보고 물론 맨 처음에는 외우기 어렵죠. 외우긴 어렵겠지만 계속 봐야 돼요. 많이 익숙해질 때까지.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요 싱글 게이트 중에서 LVC 파트 넘버가 1G04 이렇게 붙어요. 정확하게는 TI 거면 SN74 LVC 1G04 뒤에 패키지 뭐 쓸 거냐 뭐 패키지 정보 붙여요. 패키지 정보. 그래서 지금 이게 SN14는 로직이고 LVC는 제조 공법에 의한 전자 부품의 차이를 보여주고 1G14는 이거의 펑션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뒤에는 패키지를 보여준다. 패키지다. 요거를 아시면 부품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죠. 뭐 제가 여기 또 다 말하지 못할 만큼 많은 기능들이 있고요. 그런 자료들은 인터넷이나 책에 많이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고요. 듀얼 게이트는 딴 건 아니고요. 이제 소자 하나에 이렇게 조금 이게 두 개씩 들어 있는 거예요. 두 개씩. 이렇게 뭐 랜드 두 개, 노어 두 개, 인버터 두 개, 슈미트 트리거 두 개, 슈미트 트리거 버퍼 두 개, 엔드 두 개 이런 식으로. 또 이런 것도 가끔 쓸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이런 인버터류나 버프류는 정말 쓸 때가 많아요. 가끔씩 신호 이렇게 볼테지 트랜slation 이런 거 볼테지 전압, 그러니까 전압 변환용으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LED나 뭐 자그마한 신호용 릴레이나 이런 거 제어할 때도 많이 쓰고 뭔가 신호 두 개 묶어서 오어링 할 때 아니면 낸드 할 때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 리틀 로직 중에 LVC 기능 트리플도 있네요. 특수 기능도 많다. 이런 거 여기 LVC가 있나? LVC 있네요. 이게 트리플 가니까 다 이 버퍼 종류밖에 없네. 그죠? 인버터, 슈미트 트리거 인버터, 슈미트 트리거 버퍼, 슈미트 트리거 인버터. 이거는 오픈 컬렉터인가 보네. 그죠? 이제 오픈 드레인 가진 버퍼. 요 기호가 뭐 이렇게 하긴 여튼간에 다 버퍼 아니면 버퍼 인버터고 오픈 드레인이냐 아니냐, 슈미트 트리거 입력이냐 아니냐, 근데 이런 걸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인버터, 버퍼 이거랑 여기에다가 근데 슈미트 트리거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오픈 드레인 있냐 없냐, 뭐 이런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싱글 스위치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여기 신호 스위칭 해주는 이런 기능들도 있네요. 이런 게 있는지 몰랐네. 이렇게 FET 버스 아날로그 신호인가? 좀 살펴봐야겠네요. 여튼간 이런 거는 이것도 LVC가 있네. LVC가 제일 많네요. 종류로도 뭐 이런 재밌는 기능들도 있고요. 컨피규러블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복합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 엔드, 오어, 노어, 낸드 막 로직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아예 소자 레벨에서 조합해서 쓸 수 있게 나온 컨피규러블 펑션이라는 기능들도 있어요. 저도 궁금해서 사실 몇 개 산 거 있는데 근데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예 그냥 앞에 있는 그 싱글 게이트 로직을 쓰는 게 좀 편해가지고. 자, 이런 게 있고, 이거는 전압 레벨 변환하는 거. (1T45) (2T45) 생각보다 볼테지 트랜스레이션은 많은 제어 회로나 전자 회로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3V인데 5V로 바꾼다든가, 1.9V인데 5V로 바꾼다든가, 1.8V인데 5V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0.9 이렇게 여러 전압 신호를 변환해서 써야 되는 경우에 그게 다 LVC 같은 숫자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아예 그런 거 전용으로 좀 더 신호를 변환하는 데 특화된 소자들도 있나 봐요. 이건 저 한 번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오늘 알았어요. 자, 여튼간에 이런 부품들이 있고, 이 역시 싱글 게이트는 뭐 호환품이 엄청 많네요. 여튼간에 이제 파트 넘버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건 이 전통적인 부품 회사인 것 같아요. 왜 TI나 NXP나 ST 거는 뭐 많이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뭐 나오긴 나오네요. 모든 종류에 대해서 TI가 가위예요. 이게 뭐 굳이 뭐 이 제품군을 봐도 TI가 꼼꼼하게 있습니다. 모든 프로덕트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우선 뭐 기타 다른 이제 그것도 있고요. 약간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패키지에 대한 전문가는 아닌데 보통 SOT23이라는 요 패키지를 많이 쓰고요. 간혹 GCK SC70이라고 하는 요 패키지 두 가지를 많이 써요. 우리 연구실은. 근데 상대적으로 SOT23을 많이 쓰죠. 왜냐면 이제 솔더링 하기가 좀 더 용이해서. 뭐 그림 보기에는 되게 커 보이는데 엄청 작아요, 사실은. 자, 여튼간에 뭐 패키지도 얘기했고요. 뭐 다른 것도 얘기할 게 뭐가 있을까요? 패키지 얘기했으면 거의 뭐 우리는 BGA 타입은 많이 안 쓰니까 NSMD, SMD 뭐 설명이 있네요. 좀 이런 건 나중에 PCB 설계하는 분한테 얘기하는 걸로 하고. 우와, 대박. BGA를 디버깅하다. 이렇게 할 거면은 BGA를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이거 언제 붙여요? 저거 진짜 붙이기 어려운 작업인데. 뭐 여튼간에 뭐 기타 다른 내용은 없네요, 이제. 그죠? 네, 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 로직에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조 기술, 그러니까 다양한 전압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조 기술. 이건 다 제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생산 기술, 생산에 적용한 기술. 보통 여기 약어에 C는 시모스의 약자고요. L은 로우, V는 볼테지. 그래서 얘는 로우 볼테지 시모스.
뭐 이런 뜻이고요. 아무튼 뜻이 다 있을 건데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라서. 자, 그런 것들이 있고, 이게 전통적인 표준 패키지에서 싱글, 듀얼, 스리플, 쿼드, 아니면 특수한 펑션, 컨피규러블 로직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로직들을 써서 회로를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연구실 회로도에 쓰이고 있다. 실제로 쓰이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뭐냐라고 좀 관심을 가져라. 우리가 쓰는 LVC는 1.65부터 5.5까지 거의 전 범위에 쓸 수 있고, 3.3에 특화되어 있지만 5V에서도 문제가 없고, 3나노 세컨드 딜레이로 속도도 충분하고, 출력 전류도 23mA라서 아주 대개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 다 쓸 수 있어요. 문제없이. 하고, 싱글 게이트 펑션, 이 로직은 이렇게 있다는 거를 좀 이런 걸 자료를 찾아서 관심 있게 보신다면, 전자회로에 사용되는 부품들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좀 덜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크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럼 참고하셔서 회로도 보실 때 약간 좀 너무 벽이 느껴지지 않도록, 예, 노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